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48억 들인 정율성 공원, 이 논란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율성, 중국과 북한을 위하여 일했던 정율성 공원을 만든다. 이게 이제 이 광주시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하나의 이 나라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다, 그렇게밖에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포천시가 54억을 들여서 김일성 별장을 짓겠다, 이렇게 전개했던 적이 있죠. 이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지금 이 한국경제신문을 보게 되면은 48억 들인 정율성 공원 논란, 김일성 별장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시가 세금 48억 원을 들여서 진행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 일반인들은 이 정율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율성은 광주시 출생으로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1939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그는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에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중국과 북한을 위하여 작곡한 이러한 부분들이죠. 해방 이후에는 북한으로 귀국해 6년간 머물면서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고, 6.25 전쟁 때는 중공군으로 참전해 전쟁 위문 공연당을 조직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을 위한 작품을 쓰다 1976년 중국혁명 열사묘에 묻히며 생애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율성의 음악성은 역사를 부분적으로 봐야 돼요. 음악성은 천재성이 있었던 작곡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민족 행위,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 많은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정율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 만든다라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국에 외국인 투표권이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렇게 강화되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하고 다른 개념의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나중에는 러시아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북한 출신, 중국 출신들이 한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의 자기들 인물들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정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국힘은 즉각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국힘이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놈들은, 국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런 순간에 또 이 정치적 상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형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인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힘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에요. 민생.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해서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불공평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급격한 금리 인상하면서 각종 문제가 터질 것을 예상하고 대비해서 한국의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생산 소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도 그래도 일자리가 넘쳐난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국힘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국민들에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그래놓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해서 은행은 이자 잔치하고 이 현금 부자들은 이자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완전히 기업가 국민들은 지금 생계비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힘의 얘기는 전혀 설득력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냉철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광주시장은 이미 48억 예산을 끝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 국힘 저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들의 정치적 곤란을 또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산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성동이 어떤 미사역으로 정율성을 치장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을 침략한 인간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권성동이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은 뭘 했는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이 탐관오리라든지 간신배라든지 역적들, 그리고 각종 매국노들, 이런 자들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정치고, 애국이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애국인데, 지금 이 권성동이가 뭘 국민을 위해서 뭘 했다고 여기 나서가지고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생계비 위기를 겪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혼란 속에서 묻지마 범행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장갑차를 배치하고 뭐 총을 든 경찰 특공대를 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할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 포천시가 전에 김일성 별장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천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무드 속에 포천시 명성산 중턱에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다라는 거예요. 산정호수 인근에 5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남북 평화협력지대를 여는데 앞장서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깨야겠다는 명분이 제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김일성이라는 놈이 이 소련과 중국과 손을 잡고 결국에는 이 민족 전쟁을 일으킨 놈입니다. 이런 놈을 위해서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에는 김일성 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제기 이후에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지금 이 정일성 공원 같은 경우에는 강기정이 강경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이 문재인 시대에 완전히 북한, 이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이 너무나 흔들렸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지탄하고, 그리고 평화쇼 그만해라, 종전쇼 그만해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결국에는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우고, 결국에는 문재인이 윤석열을 키운 게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다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준석,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이 안철수하고 손잡고 안철수가 제3지대를 배신한 거고, 그리고 이준석이 정치 게임에 매몰돼 가지고 그 정치의 기본도 안 서 있는 윤석열을 국힘에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후보자로 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여당 대표가 됐다라고 해야 될 때
국민들은 고통이 예고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지금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해 문제, 독도는 일본 땅 문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거기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미래 세대를 아주 그냥 지옥 끝으로 몰고 가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바다 생태계는 무시한 채 일본에게 그냥 붙어가지고 일본 편을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친일파들이 친미로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이 친일파 놈들이 이 완전히 탐관오리들, 완전히 매국노 놈들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붙어 있다가, 그리고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패망하니까 다시 미국에 붙고 미국이 원하는 반공을 외친 거죠. 반공을 이용하는 거죠. 네, 지금 이러한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소련과 손을 잡았어요. 미국이. 그러면 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태평양 전쟁이 전개가 되면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두들겨 패기 위하여 소련과 손을 잡았는가? 그래가지고 소련과 손을 잡아가지고 소련이 치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소련이라는 이 공산당 놈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지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좌익 우익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극인 겁니다. 비극.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역사를 이념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 당연히 대한민국의 김일성 별장 안 되는 거고 정률성 공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반공을 외치면서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모든 여론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국힘의 태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